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오늘 혹시 마스크 하고 나오셨나요? 마스크가 언제부턴가 계절하고 상관없이 하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시기가 됐는데요. 어떠세요? 겨울이라 마스크를 하시나요?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하시나요? 오늘은 그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폐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집중적으로 폐질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볼 텐데요. 2000년도 기억하시나요? 2000년도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해돋이 보려고 그 막히는 도로를 운전하고 갔었던 게 너무 기억에 남는데 결국에 해 뜨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날 일기가 안 좋았었죠. 2000년도에 사망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심장질환, 부동의 1, 2, 3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순위도 한번 볼까요? 우리 1등만 기억하지 말고 다른 것들 질병을 보면 간질환도 있었고요. 그리고 폐렴은 어렵게 10위 중에서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10년도가 되니까요. 몇 위까지 왔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암과 심혈관, 뇌혈관은 부동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폐렴을 한번 보니까요. 6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간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순위가 낮아졌죠. 6위까지 폐렴이 10위에 겨우 등극했었는데 6위까지 올라오 10년 동안 올라왔습니다. 자, 2019년도가 됐고요. 2018년도 작년 통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은 몇 위까지 올라왔을까요? 왠지 순위 발표 같은데 폐렴은요 3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폐렴 3위, 1위는 역시 암이었었고요. 2위가 뇌혈관이 아니라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은 4위로 오히려 밀려났습니다. 자, 심혈관과 폐렴 상관관계가 역시 있겠죠. 혈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폐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혈관이 막히면서 심혈관도 덩달아 안 좋아지고 심혈관은 그래서 여전히 부동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폐렴에 대해서 내 증권에 그러면 미래를 위한 내 폐렴 보험은 혹시 있나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폐렴에 대해서 중요도가 낮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보험을 많이 만들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리고 미래는 오히려 암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폐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고 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 마스크를 이야기했었는데 작년에 전자제품 중에서 히트 상품, 많이 팔린 상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만큼 공기청정기를 많이 그만큼 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이런 미세먼지를 없애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미세먼지 얼마나 작길래 미세먼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의 20분의 1 또는 3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초미립자라고 합니다. 머리카락보다도 20배나 적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혈관에 쌓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혈관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혈관이 막히게 될 거고요. 끈적끈적하게 될 거고 그 혈관은 고통을 받다 보면은 염증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전체 신체를 돌아다니는 혈관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임산부가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태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미세먼지. 현재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오늘의 미세먼지는 수치는 어떤지 아십니까? 보통 정도라고 제가 아침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자동차, 환경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없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쌓이고 내 혈관이 잘못됐을 때 이 폐가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공기도 차고 압도 차고 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과 시술을 반복하게 될 텐데 먼저 기흉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보면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진이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시술을 해야 된다. 판단하면 바로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찼을 때 이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요. 이런 공기를 빼주는 흉관 삽입술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재발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흉관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연 발생되는 흉관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50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제 혈관이 점점점 끈적이다 보니까 그 끈적이는 것이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반복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적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결국에는 협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반복적 수술을 대부분이 40%에서 50% 정도는 계속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40%에서 50% 정도의 재발하시는 분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2회에서 3회 정도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폐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지만 한 번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2번 또는 내지 3번 정도의 평균적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폐는 이처럼요. 한 번만 잘못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험사는요. 그래서 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약관에 나와 있는지 봤더니요. 대표적인 보험사 4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회사는요. 보장을 해주는데 폐 보장을 받기 위한 수술비 기준이에요. 자, A사 같은 경우는 연간 1회, B사도 연간 1회, 자, C사와 D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험 용어 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죠. 같은 한 번인데 어떻게 한 번이 틀린가? 연간 1회는요. 1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해도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최초 1회는 진단비처럼 한 번만 해주고 더 이상 보장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선택을 하실 때 그래서 폐질환에 관련된 부분, 수술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실 때도 연간 1회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이로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연간 1회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 또 찾아보니까요. 이왕이면 100% 보장을 받는 게 좀 더 좋겠죠. 50%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명칭은 5대 기관 같지만은 그중에서 간, 폐, 신장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0%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면책사항입니다. 자, 면책사항이라는 것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면책사항이 A사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럼 보장을 무조건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B사부터 D사까지 봤더니 폐 관련된 부분, 호흡기에 관련된 부분들의 일정 부분 면책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면책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못 받나 봤더니 분류표에 보면은요. 뭐 숫자상으로 보면은 좀 어렵죠. 그래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천식이라든가 폐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장을 안 해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수술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이 생겼을 때, 아니면 흉관 수술을 했을 때는 천식이라든가 폐렴 그리고 만성이 되기 전에 이런 기관지의 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수술을 하고도 내가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보험을 갖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5대 기관 수술비 그중에서도
폐에 관련된 거라면 면책 사항이 없고 그리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을 조금 더 선택한다면 향후에 있을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보장을 내가 준비하면 좋을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폐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대 기간입니다. 자, 5대 기간 수술비를 내 증권에 있는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 보험을 준비한다면 5대 기간에 대해서는 필수 항목으로 선보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통계처럼 암에 관련된 그리고 이대 질환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뇌나 심장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보장에서도 100%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간, 신장, 폐에 관련돼서는 50%만 보장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진단비 중에서는요. 뇌혈관, 심장 진단비는 많이 들어봤지만 나머지 간, 신장, 폐에 관련된 진단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기라는 부분 들어본 적 있지만 이 진단비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술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 5대 기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수술비입니다. 소술비 중에서 60대 수술비, 71대 수술비 어떤 수술비도 상관은 없고요.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수술 보장을 받을 때 만약에 연간 1회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자, 5대 기간에서 1,000만 원, 그리고 71대에서 1,000만 원. 자, 두 가지를 다 보장을 받으면 1,700만 원의 수술비를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술은 1회만 하고 끝나는 수술이 아니고 2회, 3회, 많게는 4회, 5회까지 수술을 한다면 수술을 할 때마다 회당 1,700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대 기간 외에도 내가 다른 그런 수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수술비 중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험료가 얼마나 나온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는 아니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에 관련된 5대 기간 수술비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비에 관련된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20년 납입을 하고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비갱신으로 선택을 했을 때 보니까요. 보험료는 30대는 2만 원대, 14,000원대. 50대가 된다고 해도 3만 원대, 17,000원대면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수술비 보장을 별도로 지금 한 3만 원대에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뭔가 보험을 준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 정도 수술비를 준비함으로써 암과 뇌와 심장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련된 이 기간에 대해서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폐질환 지금은 4위인데요. 또 향후 5년, 10년 후에는 몇 위가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